어쨌든 오늘 샤인마스터 재배 기술 교육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이 샤인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특히 유기농에서. 그동안 거봉은 착색 내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착색도 힘들고 열과도 있고 이런데 샤인은 착색을 내는 품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저는 병폐가 더 많아졌어요. 송이를 크게 만들고 과다 착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맛이 떨어지고 그래서 소비자가 외면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인터넷 판매를 해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소비자를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100% 리콜제라고 써놨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바꿔줘. 다 먹고 마음에 안 든대. 그럼 또 보내줘. 그리고 이걸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놓쳐거나 떨어뜨려서 열과가 생기고 터진 게 있으면 그것만 사진 찍어. 그 한 송이만 찍어서 보내. 그럼 또 다 지고. 그러다가 뒷부분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포장을 한 송이씩 합니다. 에어 포장을. 그러면 한 박스가 다 깨졌다 그러면 거짓말이야. 지금 택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에어 포장을 하더라도 한 군데다가 다 넣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잘못되면 여러 개가 다 깨져. 근데 저는 한 송이씩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자 안에서 한 송이만 망가져지지 옆에 송이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송이로 망가졌다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택배용 상자도 한 송이 포장용 택배 용기가 있어요. 망가졌다고 그러면 한 송이만 다시 보. 그래, 그런 방식으로다가 바꾸는 이유가 이거예요. 착색이 없고 재배하기가 거봉보다 좀 수월하다. 근데 그게 애목 때는 가능합니다. 샤인 성목이 되면 세력이 한번 찌그러지면 다시는 못 살려요. 유럽종의 특징입니다. 세력이 강한 품종입니다. 이배체부. 근데 한번 주저앉으면 다시 회복이 안 돼. 그게 큰 단점이에요. 저는 장점보다 단점을 더 얘기 잘합니다. 그리고 수확기가 9월 중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많이 달면 10월 달이고 조금 달면 8월 달입니다. 특징이 있어요. 9월 초를 중심으로 9월 초 안에 따면 8월 말 이때 9월 초 안에 따면 향이 있습니다. 9월 중순이 넘어가서 수확을 하면 향이 안 납니다. 그래서 샤인은 다수확 품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전파될 때 다수확 품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봉보다 더 많고 캠벨보다도 더 많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거봉보다 캠벨보다 더 적게 다뤄야 고품질 나옵니다. 그러니까 10A당 2톤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은 1.5톤 정도만 다뤄야 맛있는 포도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저도 그렇고 돈을 벌으려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가끔 집사람하고 논쟁을 합니다, 밭에서. 많이 따 내밀어야 된다. 작년에도 야, 반은 땅에 내밀었잖아. 올해는 많이 따 내밀어서 차라리, 먹는 게 낫지. 그냥 집사람은 아까워서 못 따고. 그냥 둘이 맨날 밭에서 논쟁을 해요. 집사람이 이렇게 섞어내고 앞에서 가면 그 다음날 밤에 가서 내가 또 따래. 그럼 싸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 구르마 끌고 다니면서 따가지고 저 밖에 안 보는 데 갔다가 쏟아버려. 그래도 많아요. 왜? 알이 조그만 때는 듬성듬성 있는 것 같아. 근데 수확할 때쯤 되면 이제 커지니까 밭이 꽉 차. 포도밖에 안 보여. 근데 그때 후회하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병해충에도 강하고 뭐 동해에도 거봉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데 특히 샤인은 뿌리를 발달 못 시키면 동해에 약합니다. 그리고 빨리 키운 나무일수록 동해에 약합니다. 천천히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샤인을 4년생에 처음 답니다. 남들은 2년이면 포도 달아요. 저는 4년생에 처음 답니다. 포도를. 그 4년생에 처음 달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주면 안 돼요. 뭐 주면 4년생이 못 따. 왜? 나무가 뭐 난리를 치는데 2년생만 돼도 수세가 강한 품종이기 때문에 도장이 돼서 감당을 못해요. 포도 안 달면.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줘. 안 주고 심어. 그러니까 나무가 천천히 커요. 마디가 요만하게 짧게. 이파리도 작고 천천히 커. 그러니까 3년생, 4년생에서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시비를 하고 심으면 4년생이 못 답니다. 2년생에 다뤄야 돼요. 먹던 안 먹던. 근데 수명이 짧아져요. 나무 수명이. 그리고 샤인은 최소 8년 이상, 적어도 10년은 돼야 제맛이 납니다. 그 전에는 제맛이 안 나요. 거봉은 20년 이상이 돼야 제맛이 납니다. 캠벨도 묵어야 제맛이 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애묵이 포도가 좋아. 그러면서 계속 갈아요. 깊은 맛이 없어요. 나무가 묵지 않으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애들 말에 신빙성이 있나요? 그래도 중년은 넘어가야 말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처음에 들어올 때 125일이라고, 120일이라고. 아니에요. 적게 달면 90일 만에 수확합니다. 많이 달면 120일이 아니고 서리 올 때까지 둬도 당도 안 오르는 게 샤인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저희 밭에 있는 게 17년, 올해가 17년째예요. 제가 일본서 그때 갖고 와가지고 여기 주변 사람들한테 심으라고 막 논아줬는데 공짜로 줘도 안 심어, 사람들이. 우리 고 이장님도 내가 한 3년쯤 됐을 때 삽수 따다가 심었어. 접을 붙인 거지, 저희 밭에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묘목도 막 나눠줬는데도 안 해요. 그때 심은 사람들은 다 돈 했어. 여기 평택의 현종상 씨라고 안 한다는 거를 억지로 심으라고 묘목까지 만들어서 접까지 붙여서 줬더니 돈을 엄청 잘 벌어. 고맙다 소리 한 번도 안 해. 자기가 잘해서 한 거야. 여기서는 요게 문제예요. 자료에, 뭐 저도 이게 내 자료가 아니고 문헌에 나와 있는 자료를 발췌한 거니까 내 맘대로 바꿀 수도 없고. 근데 경험상으로는 85일 만에도 있고 90일에도 있고요. 다만 수량의 관계가 많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야. 많이 달고 적게 달고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일반 재배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마스카트 향이에요. 샤인은 이 마스카트 향이 안 나오면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당도는 있는데 맛이 향이 안 난다. 그 지껏 늦겠다는 거예요. 9월 중순 넘어가서 익은 거야. 맛도 좋고 향이 있다. 9월 초 이전에 딴 거. 물론 조금 달아가지고 늦게 따면 향과 맛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많이 달아서 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향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고, 뭐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다 알죠? 무액하고 유액은 뭐 씨가 있는 게 유액이고 씨가 없는 게 무액이죠. 근데 어쨌든 이게 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박정희 때 뭐 했어요? 배고픔, 응? 배고픔 넘어가자고. 그 대표적인 게 통일교. 질보다는 양. 그 다음에 전두환 시절에는 아시안게임, 아까 얘기했듯이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야, 우리도 질적으로 높여보자. 그래서 양보다는 질로 갔고, 그 다음에 간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친환경 급식을 하자 해서 안전성을 했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친환경 농업을 그때 제일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제일 많이 불었고, 덕분에 전라도 쪽에서는 친환경 농업 사기 사건까지 발생을 했었죠. 그 시대적 정치 영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어떤 농업을 해야 될까요? 그럼 유기농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앞으로는 여러분은 안전성에다가 뭐를 더해야 돼요? 기능성을 가야 됩니다. 기능성. 기능성 포도. 뭐를? 예를 들자면 박용화 포도를 먹으면 다른 사람 포도보다 레스베라토롤 함량이 10배가 많아. 박용화 포도를 먹으면 비타민C가 타 포도보다 3배가 많아. 또 박용화 포도를 먹으면 안토시아닌 함량이 3배가 많아. 이런 거. 네, 레스베라토롤이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산화 물질이에요. 실제로 포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뿌리에 산소 공급량을 늘려주면 레스베라토롤 함량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똑같은 밭에서 산소 투여를 더한 거랑 안 한 거랑. 기능성 쪽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자면 지금 지난번에 인삼 딸기 얘기했듯이 지금 포도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백이남 회장님 포도를 검출을 했더니 사포닌 성분이 나왔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것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시중에 지금 또 유기농 자재로다가 판매도 되고 있습니다. 예, 포도를 이제는 맛으로만 먹는 게 아니고 기능성 향상, 건강 이런 쪽으로 앞으로 기능성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문헌에는 대부분 이렇게 나와. 이게 문제지. 젊은 애들이 교육 자체를 씌웠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샤인마스카스를 처음 수출한 사람이 저예요. 중국으로 처음 포도 수출을 한 사람도 저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외국을 판촉 행사다, 시장 조사다 해갖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유럽하고 미주 쪽으로. 거의 제가 26개국을 돌아다녔어요. 여러분들 현혹되지 말아요. 외국 사람은 씨 있는 거 못 먹는데.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여기 천안서 거봉 수출합니다. 유행 무해 따지지 않습니다. 걔들은 오히려 까만 거를 안 받습니다. 캐나다는. 포도 까마면 안 받아요. 왜? 착색제 줬다고. 거봉도 일본에서 온 거잖아요. 걔들은 거봉이라고 그러면 몰라요. 캐나다 가서. 겨우라고 그래야 압니다. 일본말로 겨우잖아요. 걔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겨우는, 거봉은 흑색이 아니다. 라는 걸 알아요. 캠벨은 흑색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거봉은 여러분 흑색이에요? 아니에요. 흑색 포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어때요? 까매야 익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농민들이 할 수 없이 뭐예요? 착색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들을 누가 전하는지 알아요? 우리 보도위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농민이 전파를 해. 왜? 그게 여기 혹시 김천서 오신 분? 김천이 첫 번째 주범입니다. 옛날에 천안서 거봉을 40%를 생산했어요. 우리나라 총 생산량에. 여기는 그때 100% 유액이었습니다. 거봉 가지고 천안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저 아래 경상도 사람들이, 경상도가 우리나라 과수의 70%를 생산하는 데가 경상도예요. 경상도에서 이 거봉을 해보려고 이쪽에 견학을 엄청나게 왔습니다. 교육도 엄청 받으러 왔었어요. 결국 못했어요. 수세 관리를 못해서. 왜? 성격 탓이거든. 경상도는 그랬잖아요. 됐나? 됐다. 내질러. 비료를 줘도 거기는 팍팍 내질러. 충청도는 뭐 좀 줘. 그려. 좀 있어봐. 늦춰요, 자꾸. 성격이 느긋해서. 거봉은 절대로 초기 수세가 세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거름을 안 줘야 돼. 그 다음에 추우니까, 여기는 추우니까 땅에 매몰을 해야 돼. 근데 김천은 안 추워. 안 묻어도 안 얼어주고 안 묻어. 그 차이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뿌리를 끊었냐 안 끊었냐. 메모를 하려면 여기는 다 어떻게 해요? 경운기로 또 관리기로 복토하는 걸로 쳐올려요. 흙을 땅에 누여놓고. 그러면서 쳐올리면서 뿌리가 끊기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제주도에 가면 혹시 놀러 가면 생각하는 정원이라는 분재원이 있는데 거기 한번 꼭 가보시라고. 거기에 가면 나무는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죽고 사람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쓰려고 했는데 혐오스럽잖아. 그러니까 시 늙는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시 늙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재원입니다. 외국 총리 수상,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으로 검색해봐도 나와요.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 청와대는 안 가도 거기는 들렸다가 하면 됩니다. 그만큼 나무는 뿌리를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왜? 포도밭도 하나의 저는 큰 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가 뻗을 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감도를 안 할 거면 어떻게 해요? 다시 새 뿌리가 뻗을 공간을 만들어 주려면 잘라줘야지. 이미 양쪽 게 다 가지고 더 뻗을 데가 없는데 거기서 좋은 게 나오길 바래요? 절대 안 나오는 겁니다. 영나무를 벼서 뽑아내갖고 더 뻗게 만들어주든지 안 뽑을 거면 잘라주든지 바로 그거예요. 천안이 거봉을 성공한 이유가 매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뿌리를 자르니까 어때요? 그 다음 봄에 세력이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포도는 세력이 강하면 수정이 됩니까? 안 됩니다. 화진 현상이 생깁니다. 세력이 안정이 돼야 착과가 잘 됩니다. 착과된 다음에 비료를 줘요. 근데 경상도 안 묻어. 김천은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뿌리를 안 잘라. 그러니까 세력이 봄에 안 달려. 그러니까 뭐를 했어요? 지베린이라는 거를 갖다가 담궈서 무액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유액이 자리를 잡고 있어. 이미 가락시장을. 그러니까 무액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러니까 뭘 얘기했어? 바로 이걸 얘기해. 씨 없는 포도 해가지고. 씨가 없어서 애들이 먹기 좋아. 입에서 씨 안 뱉어도 돼. 그래서 김천에 뭐가 성행을 했어요? 자옥이 성행을 한 겁니다. 거봉의 변이종이죠. 이 지역에도 지금 동북의 거봉이 남아있는 집이 저희 집밖에 없어요. 다 바뀌었어요. 이 지역에 있는 거봉이 동북의 거봉이 아니에요. 다 무슨 거봉이에요? 선발 거봉입니다. 왜? 수정 잘 되고 착색 잘 오는 걸로 다 바꿨어. 진짜가 없어. 다 가짜야. 짝퉁이죠, 일명. 그래서 저는 내 소명의식, 자존심 때문에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소도가 안 되고 힘들어도 그거 지키려고. 그랬더니 이제서 이제 천안시 부시장이 지난번에 만났더니 우리 밭에 있는 40년 된 거봉나무를 천안 지정 보호수로, 여기 거봉 지역이잖아요. 천안의 거봉이 천안시의 12경 중에 하나입니다. 보호해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자기들이 관리비 주고 자기들이 관리 다 할 수 있게 협조를 해달래. 내가 왜? 니들이 그동안 나 농가 짓는데 도와줬어? 네, 그랬어요. 앞으로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니들이 안 지켜도 내가 지켜.
저는 공무원들 별로 안 좋아해요. 어쨌든 이게 이런 말들이 자꾸 농민이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저런 말 만들지 마요. 앞으로는 우리 유기농 하는 사람들은 몸에 건강에 좋고 기능성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낸다. 기능성 포도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농사를 지시면 또 시대의 흐름이 그게 반드시 유행을 탑니다. 그래서 유기농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기능성 포도로 간다. 뭐 이런 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다 알 거고. 이런 것들. 이게 이런 현상들이 왜 생겨요? 다 세력이 세서 생기는 겁니다. 세력이 안정이 되면 송이 모양이 이렇게 밑에가 양호해요. 다 두 갈래, 세 갈래 갈라지고 넓적하게 되는 거는 다 세력이 세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비분을 많이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는 다 안 봐도 되고. 가지를 키울 때 이렇게 잎을 두는 게 중요해요. 2차지를. 대부분 농가들은 2차지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 복잡하니까 제거를 하게 되죠. 제거를 하면 이거예요. 잎은 요 포도송이 주변 이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포도잎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날짜가 며칠이에요? 60일에서 90일입니다. 60일에서 90일. 근데 샤인은 며칠 만에 딴다고 그랬어요. 아까 교과서에. 120. 그러면 30일은 예를 들어서 90일 동안 역할을 한다고 쳐도 60일에서 90일 역할을 하는데 일할 능력이 있는데 나머지 30일은 뭘로 할 건데? 집에서도 똑같잖아요. 아버지가 못하면 누가 해요? 아들이 해야죠. 아들이 못하면 손자가 해야지. 그래서 2차지를 뭐라고 그래요? 아들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들지의 입을, 한두 입을 반드시 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못 두느냐? 도장이 되니까 못 두는 거예요. 도장이 되다 보니까 이 입이 커지거든. 크거든. 호박잎 많아지거든. 호박잎 많으니까 맨잎 없어도 선단이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니까 거기다 2차지까지 두면 더 어두워져. 그러니까 못 두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도장을 안 시키면 수정도 잘 돼. 잎도 작아져. 2차지도 둘 수가 있어. 그래서 착색이 되는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차지를 반드시 한두 잎 두고 적심을 하라는 거. 그리고 또 도장이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적심을 해놓으면 여기서 또 나와. 근데 도장이 안 되면 저희 거는 그냥 한 잎만 나오고 순이 저절로 사그러져요. 안 따도. 적심을 안 해도. 먼저 저희 거봉하고 샤인 밭에 오셔서 보셨지만 제가 어디 순 적심한 거 보셨어요? 곁순 나온 거 보셨어요?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한 입만 나오고 다 죽어요. 그만큼 나무 수세 조절을 잘해야 돼. 유기농을 잘하려면. 힘 조절.
힘 조절. 힘 조절은 뭘로? 물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식물은 물이 첫 번째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모든 땅의 양분이 아무리 많아도 물이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물량을 가지고 조절을 잘합니다. 알 키운다고 개화 후에 1차 비대기 때 알 키운다고 대부분 농가들이 물을 푹 퍼요. 그럼 알만 커요? 나무가 더 많이 큽니다. 왜? 영양생장은 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양분의 영향보다. 나무는 물만 줘도 잘 큽니다. 거름 없이 물만 줘도.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주고 물도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애목 때는 야실게 키우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도록. 그래야 강해집니다. 유럽에 가면 알렉산드리아 밭을 가면 나무 요만합니다. 땅에서 한 60cm, 땅에서 기부는 직경이 한 15cm. 근데 수는 올해 결과모지는 하나도 안 두고 극단초로 자릅니다. 그럼 순이 나오면 꼭 멀리서 보면 파라솔 하나씩 꼽아놓은 것 같아요. 거기서 나와서 한 1m 정도 자라가지고 이렇게 우산처럼 서 있어, 가지가 다. 그리고 거기에 포도가 매달려 있는데 안 꺾어져. 왜? 알칼리성 석회질 토양이기 때문에 칼슘을 많이 먹어서 단단합니다, 나무가. 그리고 물이 없기 때문에 여름이 건기기 때문에 마디가 짧게 잎도 작게 단단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안 꺾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포도 더 없으면 포도 이렇게 버틸까요?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 조절을 특히 유기농에서는 물 조절을 잘해야 된다. 육안 판단이 중요하다. 이거 잠깐 보시면 착과량과 성숙, 비대양은 비례한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표로. 여기 써 있잖아요. 글로. 가립 비중이 무거울수록 당도 18브릭스 이상 오르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진다. 즉 수확기가 늦춰진다. 그 다음에 이 샤인이 이게 이제 저희 초창기 때 샤인 유액했던 사진인데 이렇게 이게 일소 현상이 좀 심해요. 근데 아까 좋게 하기 위해서 직조 필름으로 산광 필름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산광 필름으로 하면 이 현상이 훨씬 적어집니다. 엽소 현상도 적어집니다. 왜? 직조 필름이나 산광 필름이나 같은 말인데 5도 정도 온도가 얕아요. 빛이 직접 안 받습니다. 직광 필름 한때는 햇빛을 잘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일제 피부 필름들도 많이 썼어요. 근데 피부 필름 요새 씁니까? 안 써요. 왜? 피부 필름 쓴 밭들은 이파리 다 타요. 포도 다 딥니다. 너무 빛이 세게 비쳐서. 그리고 안에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서. 그래서 피부 필름 쓰는 집들은 어떤 집들이냐? 초조기 가온하는 사람들. 초조기 가온하는 사람들은 필요해요. 왜?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온도를 빨리 올려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가온을 안 하고 일반 재배를 하니까 뭐가 좋다? 산광 필름이 좋다. 직조 필름으로 써서
저렇게 일소 현상이 생기거나 역소 현상 생기는 거를 막아줘야 되겠다. 뭐 봉지는 뭐 갈변 때문에 씌우는 건 다 알고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조기 수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지를 안 씌우는 경우가 있어. 안 씌우면 색깔이 노랗게 빨리 와. 근데 당도도 노랗게 된 만큼 오를까요? 안 오릅니다. 똑같습니다. 색깔만 먼저 변하는 거예요. 저희가 실험 다 했습니다. 이 한국포도의 연구분과에서 실험할 때 제가 찍어 놓은 겁니다. 같은 날짜에 찍은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는 며칠만 더 놔두면 위에 다 삽입기입니다. 등록계예요. 등록이 생겨서 아주 보기 싫고, 또 흰색 봉지 씌운 거는 위에가 더 노랗고 밑에가 파래요. 그래서 이액도 녹색 봉지를 씌우는 게 수확하는데 훨씬 유리해요. 작년에 경기급식에 제가 이 샤인을 보냈더니 노란 거 꼈다고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집에서 그 노란 알 박힌 것도 다 따가지고 보냈어요. 요즘 들어서 경향새들이 점점 더 까다롭고 아주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그게 더 맛있는데 그거 따먹어. 네, 청색 봉지도 씌워보고 투톤도 씌워봤습니다. 위에 녹색, 밑에 흰색, 청색, 흰색. 근데 다 똑같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뭐 김천의 최모 씨가 뭐 그거 등록했다고 막 홍보하고 팔아먹고 그러는데 다 가짜예요. 이미 한국포도위에서 연구분과에서 10년 전에 그 실험 다 했습니다. 요즘 같은 사기꾼들 많아. 대부분 샤인을 여기 계신 분들은 친환경으로 하니까 덕식으로 하죠. 덕형으로. 또 일문자로 해도 됩니다. 일문자로 해도 되는데 이게 샤인이 세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항상 세력 조절을 잘해야 돼요. 일문자로 할 때는. 저도 이 유기농도하고 일반 농사도 집니다. 저는 이 샤인은. 거봉은 유기농만 하고 이 샤인은 무액재배도 저도 하고 있는데 오래된 나무는 지금 한 20m 이상 뻗쳐놨습니다. 그렇게 안 해놓으면 세력 조절이 안 돼요. 일문자로 할 때는 한 길게 뽑아놔야 되고 덕식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오래된 나무들은 한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넓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거봉 못지않게 멀리 나가줘야지 계속 잡고 제자리에다 놔두고 자르면 나중에는 결국 돌아가신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덕식으로 해야 나무 관리하기가 쉬워요. 특히 요 X수형이 제일 제가 해보니까 편합니다. 샤인은. 자유형으로 침해했다가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지금은 X자형, 거의 X자형이 아니고 열십자형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형태로다가 바꿨습니다. 매년 전지하면서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제 열십자 형태로다가 재배를 해보니까 제일 편하고, 뭐, 이 일문자형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은 다 잘 알 거고, 그리고 처음에 봄에 굳이 아상 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처음에 수분 공급만 잘 하면 아상 처리 안 해도 눈은 잘 트죠. 이게 2020년도 천안 무액의 단가예요. 누구 거라고는 제가 이쪽은 지웠어. 근데 1,000원짜리가 있어요.
불에 그래서 1,000원 내려고 지베린 처리하고 알 수 없게 하나요?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게 제가 여기 천안급식에 들어가는 발주 단가예요. 19,000원. 거봉이 12,000원. 차라리 유기농 해가지고 샤인 하는 게 낫겠죠. 이나마도 그 많이 오른 거예요. 그죠, 이사님? 우리 천안 유기농 보도 이사님이셔요, 여기. 그 전에는 처음엔 단가도 싸고, 천안시하고 협상도 많이 하고, 우리 이사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 가서 막 싸우기도 하고, 협상도 하고. 예. 지금은 단가를 샤인 같은 경우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단가만 올리면 뭐해? 출하량이 적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19,000원? 저는 비싸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한 15,000원 정도, 5,000원 미만으로 내려서 차라리 양을 학생들이 많이 먹게끔 해주는 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팔아먹고 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 최근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날짜를 내가 그래서 안 지우고 넣은 거야. 최근 거라. 올해는 얼마에 하셨어요? 네, 거봉은 부족하니까 올라가고. 지금 샤인 같은 경우는 9월 25일부터 기획을 할 건데, 샤인을 내가 가격을 평가를 노아시아하고 소니하고 상의해서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가격만 우리가 유기농이다, 친환경이다 해가지고 자꾸 높게 달라고 하면 예. 일반을 많은 편씩 책정했기 때문에 예. 친환경 일반하고 평가를 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좀 더 평가를 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이 가격대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친환경도 가격을 올리려고. 그래서 친환경, 지금 일반이 작년 동일 시기에 비해서 샤인이 10에서 20%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거봉하고 캠벨은 작년 동일 날짜에 비해서 20에서 30%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봉은 아마 올해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 편차가 이제 거봉 단가하고 샤인 단가하고 이렇게 거봉은 좀 올라가고 샤인은 좀 아마 내려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딴 사람 거에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제 거 갖다 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샤인 포장입니다. 이렇게 낱개로 포장을 합니다. 좀 택배도 하는데 이렇게 낱개로 포장을 하니까 택배 사고가 훨씬 더 줄어들고 안전하게 갑니다. 대신 포장 비용은 좀 더 들어가겠죠. 근데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나아요.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택배 보내고 나서 잘못됐다고 다시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내가 돈을 좀 더 쓰고 말자. 그래서 이렇게 낱개 포장지 값이나 이렇게 전체 포장지 값이나 비슷합니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가도 그냥 안전하게 보내고 뱃속 편하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낱개 포장을 합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이 좀 늦더라도 천천히 차근차근 자세히 뒤다보면서 천천히 전진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 타고